자, 그리고 이제 3학년 졸업 처리 학생부만큼 우리 여기에 마감하는 만큼이나 아주 쉬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적에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졸업 수료 관리. 그 전에 이제 혹시 졸업 처리하기 전에서는 당연히 이제 건강기록부도 마감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학교 보건 선생님께서 미리미리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감하고 승인청에서 이제 업무승인 태워야 되는데 마감하기 전에 자료가 입력된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마감이 안 돼요. 조회도 안 되는 그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록부는 좀 이쪽 교모하고 좀 다르게 좀 물론 이제 UI는 비슷한데 그 돌아가는 게 프로세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대조 확인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폭 이런 것도 관련되고 명예졸업이 있으면은 명예졸업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먼저 등록하고 그러니까 명예졸업 학생이 발생했다면 이제 학과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망한 학생이에요. 사망한 학생인데 예를 들어 2학년이에요. 그러면 명예졸업으로 이제 등록해놓으면 이 학생이 전출 학생처럼 이렇게 빠져요. 학교번호처럼 리스트에는 목록에는 다른 각 메뉴에서는. 근데 실제 졸업 처리는 안 된 거죠. 그러면 졸업 언제 하냐? 이 학생들 정상적으로 3학년 됐을 때 졸업 처리가 아니라 그 해 졸업생 3학년 졸업한 아이들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업무 절차는 여기에 명예졸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졸업 수료 관리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졸업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 이거는 2학년이죠. 그리고 수료자 관리에서 있으면 등록하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의 수료자는 그거잖아요. 혹시 뭐 이제 시험도 보고 논문도 통과를 해야지 이제 졸업하는데 시험만 통과하고 논문이 아직 통과가 안 된 분들이 이제 수료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고등학교는. 자, 여기서 이제 작업 실행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조회를 쭉 보시면은 네. 우리 현재 재학생 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메뉴가 여기예요. 졸업 수료 대상 번호.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설규가 아니면 이전 학년도 이게 마지막 번호가 뜨고요. 그리고 플러스 1로 됩니다. 그리고 졸업회자도 이제 하나씩 증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졸업대상 번호 부여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나 특성화고는 요게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이 학과 포함이냐 학과 미포함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학교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학과 포함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영하는 학과가 A과, B과인데 실제 운영도 1반, 2반, 3반, 4, 5 이런 식으로 순서했는데 실제 내부에서 보니까 학과도 다 네 자리 코드로 갈리게 되거든요. 오름찬 소트를 해서 얘가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학과 포함하면은 우리가 실제 반편성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학과 코드가 어떻게 따라 코드 번호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코드 번호를 알려면 대입 전형 자료 만든 거 생성한 거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이제 코드 번호가 나오거든요. 학과 코드가.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혀 우리 학교에 맞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은 가장 비슷한 거 선택해서 일단 작업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서 여기 파일 내리기에서 그 번호만 바꿔서 올리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다시 작업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초기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네. 여기 나오죠. 이게 학과 미포함은 계열 학년 반번호 순을 체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학과 코드 포함하면은 학과가 이제 먼저 소트가 돼요. 그래서 학과도 내부적으로 4개의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 오름차순을 정의게 되니까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반번호하고 다를 수 있어요. 반순하고.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거가 하는 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학년도를 쓸 수 있어요. 학년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졸업대장 번호만 가지고 물론 이제 졸업일자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보통 졸업일자는 2월 달에 또는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한 년을 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읽어내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22학년인데 실제 아이들은 2023년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연도를 넣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 자세한 거는 요 부분.
역시 우리 업무 매뉴얼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쪽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도장은 출력하고, 근데 출력하실 때도 요거 한 면에 한쪽씩만 출력한다는 거. 모아 찍기 금지입니다. 그리고 생활력부도 정전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에 한쪽씩. 양면에 대한 출력 여부는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정정대장도 그 출력하실 때 왼쪽에 이제 편철하시다 보면은 그 이게 펀치 그 구멍이 그 일렬번호 연번 있죠. 연번에 그 부분이 이제 이게 그 약간 겹치다 보니까 그죠. 사라질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학교에서는 엑셀로 다운받아갖고 여백 조정해서 이제 축소 인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뭐 못 믿는 건 아닌데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출력하고. 네. 증빙자료도 역시 이렇게 그 이제 밑에다 예전에 이제 수기공문 그 정리할 때 이때 체본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번호. 일렬번호는 우리 이제 정정대장 일렬번호 언제 체본되냐면 학교장 결제하는 순간부터 체본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한번 체본되면 얘가 바뀌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이 체본에 어떤 정의가 없어갖고 조회할 때마다 달라졌었거든요. 몇 년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분철하지 마시고요. 또 반별로 또 정정대장 관리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닙니다. 정정대장 그러니까 결제한 순번으로 연번수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진급처리인데요. 이 진급처리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상당히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성적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계 설정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미리 만들어놨고 파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활용하시든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데 많은 학교는 이제 좀 들어보면은 거의 자체적으로 반편성을 해서 결과치만 올리는 경우가 많은 학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나이스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떻게 도움을 받냐면 1차, 그러니까 1학기 말고사, 2학기 말고사의 반영 비율을 해서 뭐 40대 60이든 50대 50으로 해서 그거를 석차를 내서 특히 이제 뭐 특성하고는 해당 학과끼리 학과를 넘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고사도 7차 일반 아이들, 보통과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학교에서는 여기 있는 성적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해서 반을 편성해서 결과만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파일 형태로. 네,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뭐 학교에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이제 진급 처리할 때 네, 좀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편성 한개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학적에 있습니다. 학적에 반편성 선의 작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조기 진급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여기서 등록하시면 돼요. 입학대상 관리는 이제 입학 2월 달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연수를. 그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신입생에 대해서는 SATP를 넘어오죠. 자, 그런데 요게 SAT 넘어올 수도 있고 뭐 평준화는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제 가지시려면 내년도 권한이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교 권한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여기서 네, 조기 진급자 있으면 2학년이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유급자면은 현재 학년에서 등록을 하면은 예를 들어 2학년이다. 서비스 부족으로 유급이 될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하위 학년에서 올라오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반편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등록을 안 하시면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또는 졸업이 된다거나.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학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메뉴를 사용하냐 안 하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바로 네, 생성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걸 조회하시면은 네, 진급제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요거 참고로 진급 학년도는 뭘 따라가냐면요. 교육과정 학교 정보에
요게 교망률을 따라가요. 요 교망도가 2020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조건 1로 가성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2023으로 했으면 2024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상자를 생성해 놓고요. 생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순차적으로 쭉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네, 일괄 편성하고 이제 여기 했으면은 뭐 조회도 할 수 있죠. 조회하면은 이제 현재 재학생 수가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편성관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괄 편성하든 계열 편성하든. 그리고 이유는 순서는 동일한데요. 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먼저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괄 편성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일괄 반편성과 나이스에서 산출된 성적을 활용하여 등록하는 계열 반편성이 있다라고 했고, 가장 많이 쓴 걸 먼저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괄 반편성에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 있죠. 여기서 학생 구분을, 네, 여기 재학생으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리기랍니다. 파일 다운로드해서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죠? 만들어 놓은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밑에 있는 내용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나고 조회만 하시면 돼요. 이 조회를 반편성 이전 반의를 할 건지 배정반을 할 건지 신학년을 할 건지 이것만 해서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종례 시간에 한번 안내하고 다시 자리 이동해서 신학년에 임시단위만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교실을 확인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일 할 거 없죠. 미리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진급반 코드와 번호만 올리시면 돼요. 번호까지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반만 올리시고 그러면 학생반 번호를 여기서 바로 부여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성명순 하죠. 그러면 알아서 번호가 부여가 돼요. 반만 편성이 돼 있다면. 그래서 하나만 입력해도 되고 둘 다 입력하셔서 요 과정을 이렇게 스킵할 수도 있고요.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코드는 이렇게 두 자리로고요. 번호는 이제 한 자리부터 두 자리까지 시작되겠죠. 이어지겠죠. 해서 올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나머지 바로 밑에 그 조회 다 띄워놓고 그죠? 자, 번호까지 안 올렸으면 번호 부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 수정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폭이 걸린 아이인데 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다든지 인위적으로 그 이제 성적을 보고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또 쌍둥이가 있다. 그러면 또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번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학급자 반영에서 이제 학적 반영에서 3월 1일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확정된 게 없는데요. 4세대 진입형 나이스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통을 3월 1일자로 해서 정상 운영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중순쯤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전혀. 중순쯤에 일부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문이 올 것 같은데요. 그때 따라서 이 학적 반영 일자를 언제 할 건지, 2월 달에 할 건지, 3월 달에 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학적 반영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스 성적을 활용한 계열 반편성이에요. 그럴 때는 요게 일괄 반편성 통해서 좀 다르죠. 요게 이제 일괄 반편성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자료 생성해서 여기 이제 조에 보면은 이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말하고 2학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우리는 50대 5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성적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진급대는 이제 아까 생성 안 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뭐 반영 비율은 학기별로 다를 수 있죠. 뭐 44대 6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괄 반편성 탭에서 여기서 진급 학년은 2학년으로 학과별 기준그룹 여기서 요 메뉴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요게 기준그룹별로 할 건지 학과별로 할 건지 그러니까 나이스의 성적을 이용할 땐 요 메뉴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 데이터가 다 정리가 돼 있다라면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괄 파일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 소스를 가지고 나이스를 믿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학과별로 할 건지 기준그룹별로, 대부분 특성화는 이제 학과별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그룹별은 뭐냐면 여기 반편성 작업에 조금 복잡한 작업이 있어요. 여기. 요게 우리 교육과정에 선택 과목 하는 거 있죠. 수강학생 편성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그 아이들을 이제 분리를 해놓는 거죠. 분리를 해서 요 순서를 쭉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쪽 반편성 메뉴 관리 여기 보셔서 네 여기 보셔서 이쪽에 보셔서 여기 와서 기준 관리대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앞에 여기서 설정하신 요대로 아이들을 헤쳐 모이게 합니다. 네, 그런 기능이고요. 학과별로 할 건지 이걸로 할 건지는 대부분 이제 특성화고에서는 이걸로 하시겠죠. 만약에 성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작업 실행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일괄 파일 반편성 한 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만 이렇게 다 조정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이제 반편성 요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메뉴는 이렇게 실제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그래서 여기는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준자료 조회하면은 여기에 나오고요. 반편성, 재학생. 그리고, 네. 여기서 제가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가정을 여기서 수정하셨잖아요. 그 작업 실행하면은 이게 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혹시 아까처럼 쌍둥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또는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임의를 수정도 가능해요. 여기서 반으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번호 부여를 하는 거죠. 실제 번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일괄 반편성해서 계열 반편성해서 여기서 넘어오셨으면은 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반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반편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해서 이제 수정하시고 그리고 반 번호에서 자동 번호 부여를 하는 거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일괄 반편성하고 계열 반편성의 차이점은 요 메뉴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일괄 반편성 뜻 아니고 자료는 있는데 나이스에서 소규모학교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에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거예요. 아이들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입생에 대한 별도로 이제 개별 등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일괄 편성은 미리 다 환경 설정이 돼서 작업이 이미 끝나고 파일 형태로 올려서 그냥 등록해서 조회만 하시는 경우고 계열말 편성은 나이스에 들어있는 학기말 성적 가지고 리을제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편성 개별 내역 등록에서 그냥 수작업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땀 한 땀 여기서 등록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메뉴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메뉴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좀 골라서 활용해 주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편 내용 수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폭 또는 쌍둥이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서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반 자체가 아예 세팅을 잘못돼서 처음부터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일괄 교체도 가능하고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번호 부여하시는 거예요. 부여하시고 대부분 이제 성명순으로 하죠, 그죠? 성명순으로. 네, 그래서 작업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입학했는데 또는 진급했는데 바로 전출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부여해 놓으시고 그럼 뭐 학교에서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아예 이제 그 번호를 마지막으로 빼내는 거예요. 마지막 번호로 전출 갈 아이들을 그러면
마지막 번호라면 이제 관리는 좋죠. 중간에 이렇게 번호가 없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전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는 못 써요. 기본적으로 나이스에서. 한 번 등록된 번호는 안 쓰게 됩니다. 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번호, 마지막 번호가 알아서 플러스 1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 진급자 학적 반영해서 여기서 내년도 3월 2일자, 재학생은 3월 2일, 그죠? 그리고 신입생은 3월 1일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이제 4세대 진영 라이스가 언제 개통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적 반영 순서는 이렇게 가급적 해달라고 계속 우리 나이스 초기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입학일자, 그리고 2, 3학년은 3월 일자로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3학년 졸업 처리하고 2학년 진급 처리하고 1학년 진급 처리, 그리고 이제 입학생. 그러니까 작업은 사전 세팅은 다 해놓으시고 해도 되는데 학적 반영은 이런 순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 말이다 보니까 전입생이 이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전출입생이. 그러면 뭐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전입교 기준에서 진급되는 생성 후 학적 미반의 상태로 진급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 전입생을 학적 반영하면 자동으로 진급 대상자에 이제 생성이 돼요. 아까 진급되는 생성이 있었잖아요, 여기. 네. 학적 반영은 자동으로 포함돼서 반편성 관리 개별 반편성해서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미리 편성된 거 이제 추가해서 이쪽 학생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걸 진급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입 만약에 생성했고 학적반영도 끝냈어요. 그 진급처리 완료됐어요. 그러면 못하냐? 그럼 진급처리 취소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요거를 2학기 돌리고요. 지금 현재 2학기죠. 그리고 학적 반영해서 이 학생을 해서 학적 반영하는 거예요. 2학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완료하고 나서 다시 요거를 이제 1학기로 설정해서 내년도 1학기로 2023년도 1학기로 설정하신 후 여기 보시면은 학적에 전입관리의 메뉴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전 출교자들도 있지만 진급 누락자 관리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요 2023년 1학기로 설정해놓고 진급반 미편성을 해서 조회를 하면 이 학생이 올라와요. 네, 올라와서 편성하고요.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요거 그 이제 배정된 반을 편성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성 완료해서 선택 후 학적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전입생이 왔는데, 근데 보통 그러죠. 전입생 오면은 언제 올 건가, 전출교, 전입교 간에 이야기가 돼서 또 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반영하는 게 이제 학적 반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후자보다는 이제 전자를 이제 많이 기다렸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뭐 서로 안 맞는다거나 했을 때는 이미 진급 처리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네. 이쪽에서 후자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이제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시기도 이제 4세대 진영 라이스가 그 로드맵이 나오면 자료 검부터해서 로드맵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요거 2023년도 이제 1학기로 설정하시고요. 하시고 자료 반영 전체를 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반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선택하시고 전체 영역에 개인별 반영하셔도 되지만은 그냥 전체 반영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생하냐면 욕이 발생합니다. 생활협부 서식이 이제 새롭게 구성되고요. 해당 학년에 그리고 나이스에 대국민 서비스에 학생학부 서비스, 학부모 서비스에 학생 서비스하고 학부모 서비스에 이자학년 생활협부가 반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생활협부로 이제 학교에서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진급 처리만 하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대국민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죠. 학년 초에. 안 그래도 바쁘신 시기에. 우리 아이가 생활협부가 이장한 자료가 안 보인다. 지난 학년도가. 저희는 했는데 진급 처리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죠. 진급 처리 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요거를 생활협부까지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반영이라는 게 생성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해 주셔야지
학생하고 서비스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이제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이 진급 처리를 현 4세대, 차세대 지금 시스템에서 해서 넘길 건지 아니면 개통하고 나서 4세대 진영 라이센스 할 건지. 그럼 4세대 진영 라이센스가 뭐 보면은 이런 메뉴냐? 아니에요. 뭐 약간 메뉴는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교무기획부가 있었는데 제가 소속하는 게 뭐 학년부야. 그럼 학년부 메뉴가 학년 이렇게 떠요. 학년부, 1학년부 이런 식으로. 뭐 교육과정부, 교무부 이런 식으로 떠요. 아예 이제 이렇게 시스템 메뉴가 아니라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헤쳐 모일 수는 있어요. 네, 헤쳐 모여서 밑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메뉴도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제 절차형 메뉴라고 해서 버튼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UI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뭐 예상하기는 지금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세대에서 일단 진급 처리를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그 공문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2월 달에 또 이제 신학기 연수가 있잖아요. 학년 초. 그때는 이제 입학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또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